문제집은요, 304페이지요. 여러분요, 이제, 이것을 보시면요, 계약의 종류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계약의 종류에서 146페이지 있죠. 이걸 먼저 보기 전에요, 요약지 먼저 보기 전에 문제집을 먼저 봐. 문제집이요, 304를 먼저 봐봐. 그럼 딱 보면요, 304를 딱 보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죠? 32, 33, 34, 35 봐보세요. 문제 봤어요? 그럼 지금 최근에 나온 문제들이죠? 최근에요, 언제 나왔죠? 28회, 그 다음에 26회, 22회, 20회 이렇게 최근에 나온 것들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봐봐. 이제 문제를 봤죠? 그러고 나서 다시 146페이지를 봐봐. 146페이지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알아야지만 여기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별거 아닌데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할 그 채권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 여기 지금 다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이 내용이 또 어디에 나오냐? 민법 총칙에 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14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요, 암기를 해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먼저 우리가 이제 유상계약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무상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요, 쌍무계약하고요, 그 다음에 편무계약이 있어. 자, 볼까요? 쌍무계약은 뭘까요? 이런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그러면요, 갑은 을한테 뭐를 해줄 의무가 있어요? 갑은 을한테 등기 해줄 의무가 있죠? 을은 갑한테 뭐를 해줄 의무가 있어?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그렇게 계약은 하나인데 쌍방이 의무를 부담한다. 쌍방. 그걸 쌍무라고 그래. 알겠죠? 한 사람만 의무를 부담하면 뭐라고 그래? 편무. 이러면 증여 봐봐, 증여. 내가 요 갑이 을한테 뭘 주기로 했죠? 그러면 나만 줄 의무가 있고 상대방은 나에게 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편무. 한 사람만 한다. 편무다. 이렇게요. 자, 유상은요, 유상은 give and take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그냥 주고받으면 안 돼. 대가로 주고받아야 돼. 대가성. 자, 봐요. 자, 갑이 을한테 매매 계약을 하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주는 대가로 뭘 받아? 뭘 받아? 대금을 받죠. 매매 대금을 주는 대가로 뭘 받아? 등기를 받죠. 이걸 유상이라고 그래. 서로가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학원에 오다 보면 어떤 분이 나한테 귤 하나 주죠. 그럼 나도 미안해가지고요, 가방에서 하나 먹고 내가 초코파이 하나 주죠. 그럼 서로 주고받았죠, 지금. 주고받는데 귤값으로 초코파이를 줬으면 유상이에요. 대가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귤 받은 대신에 초코파이를 주기는 줬는데 귤값으로 이걸 초코파이를 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고는 받았는데 뭐가 없어? 대가성이 없죠. 그것을 말한다?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반드시 대가성.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학원에 등록을 하죠? 등록을 하면서 수강료를 내는 대가로 뭘 들어요? 강의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학원하고 유상계약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요, 계약만 체결한 단계에서는 여러분요, 여러분하고 학원은 쌍무예요. 쌍무. 여러분 학원은요, 강의를 해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수강료를 지급할 뭐가 발생해? 의무가 발생하죠? 그걸 쌍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대가성이고.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요, 우리 보면 학원에서 무료 강의 해요, 안 해요? 무료 강의도 가끔 하죠? 정규 커리큘럼에 없는 강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무료 강의라는 건 강의는 해주는데 받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해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유상계약이란 뭐가 있냐? 매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매매가 있고, 교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환매가, 우리 또 시험에 나오죠? 환매가 있고, 뭐죠? 임대차가 있죠. 임대차가 있고, 도급계약.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으니까요. 도급까지요. 이렇게요. 무상은 뭐가 있냐? 무상은요, 증여하고 사용대차가 있어요. 사용대차는 뭐죠? 물건을 공짜로 물건을 빌려다 쓰고, 공짜로 다시 그대로 주는 거죠. 그것을 뭐란다? 무상이다. 사용대차다. 이렇게 하고요. 원칙이죠, 원칙. 원칙은 무상인 것이 있죠. 이게 바로 뭐다? 여기 보면 소비대차죠. 우리가 여러분이 돈 빌려주고 아무 말 하지 않죠. 그러면 무이자예요. 무이자. 무상이니까 무이자 소비대차.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이자 낼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위임. 위임이 뭐죠? 대리권 주는 거죠. 임치. 물건을 맡기는 거죠. 종신정기금. 죽을 때까지 정기적으로 돈을 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종신정기금은 요즘 거의 없죠. 예전에는 우리가 보험제도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종신정금이라는 것이 좀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래서 거의 종신정금은 없어요. 여기 합의를 하게 되면요, 유상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뭐요? 이자부 소비대차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유상이 돼요. 무이자 소비대차 그러면 뭐가 돼요? 무상이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저기 봐봐. 우리가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요.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고, 편무계약은 무상계약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봐요. 매매는요, 유상쌍무예요. 교환은요, 유상쌍무. 환매, 유상쌍무. 임대차, 유상쌍무. 도급, 유상쌍무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증여는요, 무상편무계약이라고 그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낙성계약이 있고요, 낙성, 그 다음에 분료식 계약이 있어요. 분료식. 낙성계약의 반대가 뭐예요? 낙성 반대가 요물계약이에요, 요물.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계약은요, 너 이거 1억에 살래? 응, 알았어. 응, 알았어. 승낙만 하면 계약이 성립해요. 일단 계약은 성립하고 나중에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기 요물은 응, 그러면 안 돼요. 승낙만 하면 안 돼요. 그때 계약이 성립했던 것이 성립한 것이 아니고 뭔가를 줘야지 계약이 성립해. 그게 바로 뭐다? 요물 계약은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어? 현, 대, 계, 보가 있죠? 현대, 계보. 현대 그룹이죠? 현상광고, 대물 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이렇게. 이것을 뭐라 한다? 요물 계약이다, 이렇게. 여기 불요식이죠, 불요식. 불요식의 반대가 뭐죠? 요식이죠. 그러면 요식은 일정한 방식을 갖춰야 돼. 그러면요, 혼인신고 하면은 그냥 가가지고 전화로요, 나 기뚱이하고 결혼했으니까 혼인신고 해놔.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요식은 뭐냐면 반드시 일정한 서류를 다 꽉 채워야 돼. 그래야지만이 그걸 받아줘. 그러니까 여러분요, 가족법이죠? 가족법상 행위는 다 요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사망신고, 출생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 입양신고, 파양신고, 인지신고, 이런 것들 있죠?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요식이에요. 일정한 방식을 갖춰야 돼요. 됐죠? 자, 두 번째. 가족법상이죠? 자, 두 번째는요, 뭐냐면, 법인 설립이죠? 법인할 때는 뭐를 해야 돼요? 설립 등기를 해야 되죠? 세 번째요, 어음 있죠? 어음행위. 자, 네 번째요, 여러분, 질권 설정이죠? 질권 설정. 할 때 반드시 물건을 줘야 되죠? 이런 것들은 요식이에요. 이런 것들 빼고는 다 불요식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불요식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기 증여죠? 무상이죠? 무상편무죠? 증여 봐봐. 증여는 무상편무 낙성 불요식이에요. 됐죠? 여기요, 사용대차는요, 무상편무 낙성 불요식이에요. 그 다음 매매는 유상쌍무 낙성 불요식이에요. 교환은요, 유상쌍무 낙성 불요식이에요. 여기요, 임대차는요, 유상쌍무 낙성 불요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여하고 사용대차가 무상이라는 걸 알고, 무상은 편무고 유상은 쌍무하고 연결된다. 그럼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가 봐. 문제를 한번 볼까요? 먼저 문제를 봐. 문제요, 304페이지 문제집을 봐. 이런 문제집을 보면 거기 뭐라 나왔죠? 32번에 1번 한번 봐봐. 뭐냐, 부동산 매매죠, 매매. 매매는 뭐야?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이야. 낙성 불요식. 왜요? 여기 봐봐. 요물은 뭐밖에 없어? 요물은 현대계보,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이러면 보증금 계약은 보증금을 줘야 되죠.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만 요물이고 나머지는 나보다 뭐라고 했어? 낙성 불요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요, 요물이란 말이 나오면 안 되죠.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봐봐. 지금 여기 봐봐. 지금 여기 딱 보면요, 지금 뭐라고 돼 있죠? 여기요, 증여다, 사용대차다, 소비대차다, 위임이다, 임치다, 종신정금이다, 매매다, 교환이다, 임대차다, 도급이다, 이렇게 딱 돼 있죠? 이게 지금 우리 채권법에 나와 있는 계약 이름이거든요. 채권법에 이름이 딱딱 나와 있어. 15개가.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이렇게 딱 이름이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것을 전형계약이다. 전형계약이다. 또는요, 이것을 뭐란다? 유명이라고 해서 유명하다가 아니고 있을 요자에다가 이름 명자를 써가지고 이름이 우리 민법에 나와 있는 계약이다. 유명이라고 그래. 그럼 이것과 반대가 뭐죠? 이것과는 전형이 아니고 뭐라 한다? 비전형적인 계약이죠. 그 다음에 여기 유명이 아니고 뭐라 한다? 없을 문자.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 무명계약이죠. 자, 여러분하고 우리 하고요. 여러분하고 하고는 강의 수강계약을 했죠. 수강계약은 민법에 없거든요. 수강계약이란 말이 없다고, 민법에. 그럼 우린 그것을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무명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비전형적인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민법에는 15개만 계약의 이름이 딱 적혀있어. 그러면 그것만 계약이냐? 그걸 아니에요. 그 외에도 수십 개의 계약이 있는데, 수천 개, 그게 있는데, 여러분요, 분양계약이라는 것은 우리 민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린 분양계약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분양계약이라는 것은 이름이 없어. 민법에는 이름이 없는데 우리가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민법에는 없다. 이름이 무명계약이다, 비전형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어디에 있다? 민법에 다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 한다? 우리는 유명계약이다, 전형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 됐죠? 그래서 그냥 중개는요, 중개계약인 것은 민법이 없어. 중개란 말은 그래서 이것을 비전형계약이다, 무명계약이다, 이렇게. 비전형, 무명계약, 이렇게. 3번은요, 부동산 교환이죠. 교환계약은요, 무상이다, OX. 무상은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 무상은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
증여하고 사용대차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증여하고 사용대차. 그러니까요, 여기 교환계약은 무상이 될 수가 없다고. 계속적 계약이 아니고 거기서요 일시적 계약이요. 이제 또 봐. 우리가요 계속적 계약하고요, 자 일시적 계약을 본단 말이죠. 여러분 계속적 계약은 뭐가 있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임대차냐, 임대차. 혹시 임대차 봐봐. 월세는요 한 번 보고 끝나요? 아니면 2년 3년 계약을 해요? 2년 3년 계약을 하죠. 그걸 계속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돈 빌려주죠. 은행에다 돈 빌리죠. 돈 빌리면 하루 빌리고 돈 갚는 사람 있어 없어? 없죠. 보통 2년 3년, 어떤 경우 장기로 하면 20년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면 맞아, 캐피탈 같은 데서 자동차 살 때 캐피탈에서 돈 빌리죠. 36개월 48개월 해 안 해? 하죠. 하루예요, 장기예요? 장기죠. 계속 하죠. 그걸 여기 그런 것을 계속적이다. 이렇게 소비대차 계약 같은 것도, 소비대차 이런 것도 계속적이죠. 계속적. 알겠죠? 그런데 일시적은 뭐요? 한두 번 만나고 끝나는 거죠. 이런 매매계약 하면 봐요. 매매계약 하면 매매계약에서 돈 잔금 주고 등기 받아오면 끝이지. 그 사람하고 나하고요 평생 같이 동거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란다? 일시적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매매, 교환, 증여 같은 건 뭐란다? 일시적이다. 그런데 임대차요, 주인하고 나하고 계속적 2년이면 2년 계약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매달 월세를 주면서 2년간 끌어가는 거잖아요. 이걸 계속적이라고 그래. 그런데요, 이런요 매매라든가 증여라든가 교환은 어떻게 한 번 만나서 계약하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걸 일시적이다 간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이 계속적 계약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루 이틀 아니고 1년 2년 계속 얼굴을 봐야 되니까 당사자 간의 상호 신뢰성이 중요해. 상호 신뢰성.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임대차에서 임차권을 양도나 전대를 할 때, 양도나 전대를 할 때는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요. 당연히. 갑자기 나는 분명히 을한테 월세를 줬는데 을이요 나한테 묻지도 않고 병한테 다시 전대를 줘봐. 집주인이 그 다음 내려 인사로요 을한테 인사로 갔더니 갑자기 병이라는 사람이 집에서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알겠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호 신뢰관계가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4번 한번 볼까요? 4번은요 증여죠. 아까 증여는 뭐라고 그랬죠?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다, 무상 뭐다? 편무. 이렇게. 임대차는요, 임대차는 매매, 교환, 임대차마다 유상, 쌍무. 이렇게. 자, 33번은요 33번 여러분요 예약은 언제나 예약은 계약이에요. 여러분 예약을 하면 어떡하죠? 두 사람이 합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약은 언제나 계약, 언제나요. 쌍무계약은요,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에요. 써요. 거기다 옆에다가 유상계약이 언제나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다. 썼어. 유상계약이 언제나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다.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왜 유상계약이 언제나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냐 지금 또 설명을 해요.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죠. 봐요.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고 편무계약은 무상계약이죠. 99% 그렇다면 99%가? 그런데 1%가 딱 하나 나있어. 하나 고춧가루가 빨갛죠? 고춧가루가. 현상광고. 이 현상광고라고 하는 놈은요 유상이면서 편무예요. 그러니까 봐봐. 이 현상광고 보시면 유상은 쌍무고 쌍무는 유상이고 무상은 편무고 편무는 유무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놈이 현상광고 때문에 현상광고가 유상이면서 편무란 말이죠. 그러니까 봐봐요. 읽을 때 어떻게 읽냐? 유상계약이 언제나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다 이 말이지. 유상 중에서 뭐가 있다? 편무가 있다 이 말이죠. 편무계약이 언제나 무상계약인 것은 아니다 이 말이지. 왜요? 편무계약 중에서 뭐가 있다? 유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험에 나와. 그럼 봐봐요. 쌍무는요? 쌍무는 언제나 무슨 계약이다? 유상계약이다. 지금 그 2번이잖아요.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이다. 맞는 말이죠? 반대로 내가 뭐라고 써있어? 유상이 언제나 쌍무인 것은 아니다. 누구 때문에? 현상광고 때문에.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여기는 편무가 언제나 무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무상은 언제나 뭐다? 편무계약이다 이 말이죠 지금. 알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야. 현상광고는요, 현상광고가 딱 없으면 뭐가 되냐? 유상은 쌍무고 쌍무는 유상이고 무상은 편무고 편무는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용대차하고 증여는요 무상편무.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여 같은 거,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는요 뭐다? 유상 쌍무단 말이죠. 말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놈의 현상광고 때문에 유상이 언제나 쌍무인 것은 아니고 편무가 언제나 무상인 것은 아니다. 현상광고 때문에. 그런데요 쌍무는 언제나 뭐고? 유상이고 무상은 언제나 뭐다? 편무다 이 말이죠.
아니, 이걸 그림 모르면 나중에 여러분 두고두고 헷갈려. 그냥 암기해. 거기 있는 그림 해봤자 100개밖에 안 돼. 100장밖에 안 돼. 그림은 유학집 빼면. 알겠죠? 100장 뭐 암기 못해요? 그 중에서 몇 문제가 40문제가 나오는데. 알겠죠? 그럼 2장에 한 문제씩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인류 역사상 일수소설 문제죠? 작년에 말했잖아요. 350편인가 그랬다잖아요. 알겠죠? 이 강의 노트가. 그런데 지금은요, 딱 99장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그러니까 무조건요, 2페이지에 무조건 뭐가 나와? 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되게 간단하죠? 간단해. 알겠죠? 봐. 자, 유상이 언제나 쌍무인 것은 아니고, 그런데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문제 한번 봐봐, 거기. 거기 이렇게 나와 있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맞단 말이죠.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니까. 반대로 방금요, 유상계약이 언제나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다. 그럼 시험에 뭐 나와? 유상은 언제나 쌍무다. OX, X란 말이죠. 누구 때문에? 현상 광고 때문에. 아시겠죠? 교환은요,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요물 아니죠? 요물은 뭐다? 현대, 계보. 그 다음에 매매는요,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맞죠? 5번은요, 임대차는요,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맞는 말이단 말이죠. 알겠죠, 지금? 자, 그다음에 34번은요, 교환은요,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맞아요? 매매는요,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맞아요? 틀리죠? 3번은요, 증여는요,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 틀리죠? 분료식. 4번은요, 사용대차,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 지금 이해됐어요? 5번 임대차는요,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그래서 1번, 2번, 5번은 묶어. 1번, 2번, 5번을 묶으면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있죠? 여기요, 매매, 교환, 임대차 계속 나오잖아요.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이라니까요. 뭐 빼고? 현상광고 빼고. 여기는요, 지금 2번하고 3번은 뭐예요? 증의하고 사용대차죠? 증의하고 사용대차는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 아니에요. 요물계약은 뭐밖에 없어요? 요물계약은 현대, 계보,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계약은 요물이고. 알겠죠? 그러니까 뭐죠? 증의하고 사용대차는 뭐다?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 매매하고 교환하고 임대차는 뭐다?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이잖아요. 알겠죠? 자, 다음 중에 요물인 것, 요물은 뭐다? 유상, 아니면 현대, 계보. 그걸 찾으면 되죠? 현대, 계보. 찾았어요? 그러면 그놈이 정답일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봐봐요. 이 말을, 그러니까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말을 정확하게, 그럼 책에 지금 여러분 유학집 봐봐. 이제요, 유학집 보면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맨 위에 뭐라고 나왔어? 매매, 그 다음에 교환, 환매, 임대차, 도급 이런 말이 나왔죠? 유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합의고, 그 다음에 쌍무계약에만 있는 거 봐봐. 쌍무계약에만 있는 거 동시에 한 몇 건하고 위험부담이에요. 쌍무계약에만 있는 거. 그래서 시험에 여러분 뭐라고 나오냐? 그 노트 보고 있죠? 시험에 뭐라냐? 쌍무와 편무를 구별하는 것은 동시행 항변권과 위험부담은 쌍무에만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내가 지금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 이걸 알아야 우리가 여러분 다음에 문제를 볼 때 아주 쉽단 말이죠. 그럼 거기 옆에 한번 봐봐요. 옆에 지금 뭐라고 했죠? 유상계약이 언제나 쌍무인 것은 아니다. 쌍무는 언제나 뭐다? 유상이다. 무상은 언제나 편무이다. 편무가 언제나 무상인 것은 아니다.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의 구별은 편무에는 뭐가 없어? 동시행 합의권과 위험부담이 없고 어디에만 있다고? 쌍무계약에만 있다. 이 지금 지문이 다 하나하나가 다 문제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되고요. 밑에요, 주된 계약이 있고 무슨 계약이 있다? 종된 계약이 있죠. 종된 계약은 계약금, 보증금, 환매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거기 종된 계약에다가 주된 계약이 종된 계약에서 주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로 실효되면 주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로 실효되면 아니 무조건 쓰면 안 되고 무조건 잠깐 여기 거기 보면 두 번째 가운데 보면 종된 계약으로 주된 계약, 종된 계약 있죠. 종된 계약 밑에다 써야 돼. 종된 계약 밑에다가 자요 방금 뭐라 했죠? 주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로 실효되면 무효, 취소, 해제로 실효되죠? 그러면 종된 계약도 영향을 받아 실효된다. 종된 계약도 영향을 받아서 실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효된다. 자,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종된 계약, 우리 계약금 계약이 종된 계약이다. 이게 자주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오른쪽이요, 낙성하고 요물이 있죠. 대부분 다 낙성이죠.
요물은 뭐다? 현대 계보죠. 불요식하고 요식이 있죠. 요식을 특별 성립 요건이라고 그래. 특별 성립 요건 이렇게. 자, 그다음 밑에 봐봐요. 매매요. 매매는 유상쌍무죠. 매매는 유상쌍무예요. 쌍무에는 뭐가 있다? 동시행함유권과 위험부담이 있죠. 그럼 유상계약이죠. 매매는 유상계약, 일방예약, 계약금, 매매대금, 해적권, 담보책 이런 것들이 매매계약이 있다. 매매. 그래서 이 매매계약에 관한 모든 것들 밑에 봐봐. 매매에 관한 규정은 다른 유상계약에 뭐가 된다? 준용된다.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매매계약은 이런 것을 쭉 써놨단 말이죠. 쭉 써놓고 난 다음에 이것을요 어떻게 된다고? 이것을 다른 유상계약도 똑같단 말이 준용한단 말이 봐봐. 여기 봐봐. 지금 매매는 매매대금 있고 계약금 있고 뭐가 있고 지금 많죠. 지금 거기 이것을 매매에도 쓰고 다 똑같이 유상, 이건 다 똑같이 유상 쌍무인데 그러면 같은 일란상 쌍둥이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에 가가지고 또 교환 가가지고 또 매매에 있는 거 이거 다 써봐. 책이 얼마나 두꺼워지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매매 계약에다만 이것을 다 써. 다 쓰고 나서 매매계약과 똑같은 교환계약하고 임대차에도 똑같다 이렇게. 그러면 임대차에는 이런 말이 없어도 임대차에도 당연히 매매계약이 써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 있어.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매매계약에 계약금 있죠. 계약금. 이런 매매할 때 계약금 줘야 안 줘요? 여기서 문제요. 임대차 계약할 때 계약금 줘야 안 줘요? 임대차 월세 계약할 때 계약금 줘 안 줘? 여러분 임대차 월세 안 살아봤어요? 임대차 계약할 때요 보증금 3천에 월세 500, 100이다. 그럼 3천에 한 300만 원. 계약금 받아 안 받아? 받죠 당연히. 임대차도 당연히 계약금 계약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원래는 매매에만 계약금이란 말이 있어. 근데 임대차 가서 공부하면 계약금이란 말이 없어도 매매에다 다 적어놨으니까 없는 것들은 어디로 가서 봐라? 매매에 가서 봐라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매에 갔더니 뭐가 있어? 계약금이 있죠. 그것은 임대차에 가서 보면 임대차는 계약금이란 말이 없어도 준용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면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계약금 달라가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나왔어. 뭐라고 나왔다? 임대차 계약에 해약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한다. 해약금. 사람들이 해약금은 매매에서 받는데 왜 임대차?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왜냐면 임대차는 매매와 똑같이 유상 쌍무계약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매매에 관한 규정이 다른 임대차에도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임대차에도 무슨 규정이 적용이 된다? 해약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아시겠죠? 다 똑같다. 그래서 지금 얘기해. 당연하죠. 우리가 물건을 바꾸죠. 물건을 바꿀 때 교환을 할 때 서로가 불안하잖아요. 서로가 불안하니까 우리가요 계약금 같은 것을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물건 교환을 하면 물건 가격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우리가 똑같은 물건이 하려면요 같은 아파트도 가격이 똑같나요? 이런 같은요 10층이야. 10층이요 1001호하고 1002호하고 가격이 똑같아요? 이런요 비유가 다르고요 관리 상태가 다르고요 다 다르단 말이죠. 아니요 리모델링 돼 있냐 안 돼 있다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가격이 언밸런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뭘 한다? 여기서 부족한 것만큼 보충금을 준다면 보충금을. 알겠죠? 보충금. 그럼 이 보충금을 줄 때 그런 것들이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계약금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다 있죠. 교환이고 뭐고 다 없는 것은 없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디로 보시냐? 148페이지를 한번 봐봐요. 148. 그럼 뭐가 있죠? 동시행함유권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동시행함유권을 설명을 하는데 이 동시행함유권은 법조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 536조. 535조가 계약실사 관리책임 하나죠? 536조도 동시행함유권 하나예요. 봐봐. 왜 물권법하고 채권법이 다를까 이 말이죠. 채권법하고 이런 물권법은 무슨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죠. 채권법은 무슨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죠. 강행 규정은 우리가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다른 내용을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없다. 강행 규정은. 임의 규정은요 너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법조문은요 물권법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물권법은 법에 정해진 대로만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법에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써놔야죠. 그러니까 물권법의 법 규정은 자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나오면 물권법에 관한 것은 판례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법조문이 따라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물권법은 내용이 자세하고 조문이 길어요. 모든 걸 자세하게 써놨단 말이죠. 왜냐하면 다른 합의를 못하니까. 알겠죠? 물권법은. 그러니까 법이 완벽하게 적어놔야죠. 아시겠죠? 그런데요 채권법은요 무슨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은 법의 규정과 다른 합의를
두 사람 간에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임의규정이죠. 채권법의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계약 자유의 원칙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법은 일정한 테두리만 딱 정해놔. 테두리만 정해놓고 야 니네가 이 안에서 놀아 이 말이지. 니네가 마음대로 놀아. 그 어떤 사람은 뒤집어서 놀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놀고 어떤 사람은 띵뛰면 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어떤 것도 니네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법은 법 규정이 자세하지 않아요. 뭐만 해놓는다? 기본적인 테두리만 해놓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채권법에서는요 법조문의 내용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판례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해요. 왜요? 기본적인 테두리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서로 오해해가지고 서로 자기 것을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채권법 보면 판례가 모든 것을 다 그 부족한 영역을 다 채워놔. 알겠죠? 그러니까 물권법은 법조문이 아주 자세하게 돼 있어. 그런데 채권법은요 법조문은 아주 기본적인 테두리만 정해놔. 그 모든 것은 다 뭐로 채운다? 판례로 채우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보면요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조문 딱 하나예요. 536조 1항과 2항밖에 없어. 나머지 지금 설명하면 여기서 저 끝까지 갔는데 그 끝까지가 전부가 다 뭐다? 판례다. 이해됐나요 지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판례는 간단해. 판례를 한번 딱 듣고 내 몸이 조금 고생하면 돼. 한 번 더 보면 돼. 내 말은 뭐다?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뭐만요? 결론만 정확하게. 동시행 항변권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만 결론적으로 결론만 정확하게 암기하면 돼.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지금부터 보시면 우리가 지금부터 보면요 우리가 이제 권리를요 작용에 따라서 분류하죠. 이것을 효력에 따라서 분류하죠. 중요하잖아 이것은.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뭐냐? 지배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지배권 이것은 뭐죠? 물권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걸 뭐란다? 채권이죠. 그 다음에 뭐같다? 형성권이라고 해서 일방적 의사표시 단독행위죠. 그 다음에 뭐같다?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 뭐 어떤 선생님들을 보면요 이제 주택관리사를 강의를 처음부터 시작했던 사람들은 이게 왜 뭐 엄청나게 중요한 건지 알고 막 이것들을 막 설명한 경우가 있어.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하나를 다 봤죠. 뭐죠? 물권은 뭐죠? 사람의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그냥 지배권 아니에요? 채권은 뭐다?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말 수 있다. 특정한 행위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니까 청구권은 채권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좀 중요하죠. 일방적 의사표시. 그것은 우리가요 뭐죠? 민법 총칙에서 자세하게 설명했고 자주 나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부터는 항변권을 보는 거예요. 항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여기 보면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날 잔금을 주기로 했어. 그럼 갑은 을한테 잔금을 줘야 되겠죠. 등기 서류를 줘야 되겠죠. 을은 갑한테 잔금을 줘야 되겠죠.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다 이 말이야. 동시에 이행을 해야 돼. 그러니까 동시에 이행하니까 만약에 을이요 2월 1일 날 잔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안 돼. 동시행은 채무 불이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을 갑은 해제를 못 해요. 우리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해제? 계약을 해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요 이행지체가라는 게 있어. 이행지체. 자 지금부터 볼까요? 지금요 갑이 을한테요 등기 서류를 줬죠. 등기 서류를 주고 을은 잔금을 줘야 되는데요 잔금 날짜에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를 만약에 주는 것이 이 두 가지가 동시행이란 말이죠. 동시에 이행을 해야 돼. 그런데 봐봐 여기요 갑이 을한테요 두 가지 형이나 기능이 있죠. 딱 두 가지. 첫 번째요 등기 서류를 주는 경우가 있고 등기 서류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두 가지요. 그렇죠? 그러면 갑이 을한테요 등기 서류를 주면서 2월 1일 을한테 뭐라 한다? 오늘이 잔금 날짜니까 잔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를 주죠. 그럼 을은요 나는 당신한테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를 가져왔어. 가져왔는데 을이요 갑한테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당연히 자기도 잔금 줘야죠. 이것을 뭐란다? 항변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갑이 을한테 잔금 날짜요 자기는 등기 서류도 가지고 오지 않으면서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 입금시키라고 그래. 입금한다 안 한다? 해요? 안 하죠. 여기는요 잔금 지급을 뭐란다? 거절하죠. 거절한 것을 뭐란다? 항변한다. 이렇게 항변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봐봐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항변권을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항변권은 을이 갑에게 잔금을 지급할 1억 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급할 1억 원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는데 항변이라는 것은 나는 나한테 줄 것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1억 원을 줄 것이 있는데 1번 그런데 너가 나한테 뭘 안 주니까 등기 서류를 안 주니까 내가 줄 수 없다. 이걸 항변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항변권은 내가 줄 곳이 없다가 아니라고. 내가 너한테 줄 건 있어.
그럼 너 내 돈 받으려면 너도 갖고 와 이 말이에요. 너 가져오면 나 그때 줄게. 왜? 무슨 관계니까? 동시이행이니까. 이걸 항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봐봐요. 항변권은요.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하나예요. 대가 관계에 있는 쌍무, 아까 말했죠? 쌍무계약에 있는 거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어? 쌍무계약에 있는 거 방금 앞에 페이지에서 봤잖아요. 쌍무계약에 있는 거 몇 가지 있어? 아니 쌍무계약에만 있는 거 두 가지.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뭐하고 위험 부담하고. 그러니까 이런 봐봐. 계속이요.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위험 부담은 무슨 말이 계속 나오냐? 쌍무란 말이 꼭 나와. 이것은 쌍무계약에만 있고 편무계약에는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도 무슨 관계 있어야 돼? 대가. 몇 개? 한 개. 그럼 봐봐. 이제 끝났죠? 자요. 한 개니까요. 별개, 두 개. 별개면 돼야 안 돼요? 별개의 약정은 항변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알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슨 법을 배운다? 채권법이죠? 채권법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두 당사자 간에 다른 내용을 창설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당사자의 특약으로 항변권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별개라도. 그럼 별개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거 좀 봐봐요. 딱 하나만 하면 돼. 경매가 무효. 이번에 시험에 나왔죠? 이거 지금 시험이요. 세 번째 나오고 있어. 경매가 무효다. 경매가 무효다. 그럼 무슨 말? 경매가 무효 한번 봐봐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채권자죠? 갑이 채무자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았죠. 돈을 못 갚아서 이것이 경매가 됐죠. 그래서 병이 경락을 받아서 경락인이죠. 그래서 병을 경락받아서 이 등기를 했을 것이고, 을은 채권자가 경매대금에서 배당을 받았겠죠. 배당, 돈을 받았겠죠. 그런데요, 갑하고 을하고 갑의 건물이 경매된 것이 무효가 됐어. 경매가 무효가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배당받은 돈은 을은요, 이 돈을 누구한테요? 병한테 반환해야 되겠죠. 반환. 그렇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요, 이 등기를요, 말소해가지고 등기를 누구한테 줘야 돼요? 갑한테 줘야 되겠죠, 등기를. 그렇잖아요. 원래 상태로 가야지. 계약이, 경매가 무효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봐봐. 우리는 대가는 하나의 대가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요, 딱 보면요, 을은 병한테 반환하고, 병은 갑한테 반환하잖아요. 서로가 대가성이 있어, 없어? 만약에 이렇게 대가성이 있으면, 을이 병한테 배당금 반환하고, 병이 을한테 등기한다. 그러면 서로가 뭐죠? 하나로서 양 당사자가 쌍무니까 쌍방이 의무를 부담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을은 병한테 부담하고, 병은 갑한테 부담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이걸 별개라고 하죠, 별개. 이런 경우는 동시행이 없다, 이 말이죠. 내 말 길죠? 기니까 어떻게 안기하면 되냐? 그냥 경매가 무효다? 안 된다. 경매가 무효다. 반환 의무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안겨. 다시. 별개의 약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요, 경매가 무효다? 항변권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별개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여러분요, 봐봐. 채권 양도, 우리 시험이 두 번 나왔어. 채권 양도. 그 다음에 여기 상속도 있는 상속은 희한하게 시험에 안 나왔어. 그 다음에 경계요. 경계는 안 되죠. 봐봐요. 채권 양도 봐봐. 채권 양도는 갑이요, 을한테 돈을 1억을 빌려줬어. 1월 1일부터 10월 1일 돈을 갚으라고. 그런데 갑이요, 채권이죠. 채권은요, 병한테 양도해요. 언제요? 5월 1일 날이요. 5월 1일 날. 그럼요, 이 병이요, 채권을 양수 받았죠. 그럼 이 병이요, 을한테요, 돈을 언제 받아야 돼요? 돈을 언제 돈 달라고 해야 돼? 10월 1일 날. 얼마를 달라고 해야 돼? 얼마? 1억을 달라고 하지 얼마 달라고 그래. 그럼 만약에 갑이면요, 갑은 을한테 언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어? 10월 1일. 얼마 달라고 그래? 1억. 채권을 양수받은 병도 을한테요, 언제요? 10월 1일 날. 얼마를요? 1억. 똑같잖아요. 똑같아. 내 말 지금 알겠죠? 똑같으니까 항변권이 인정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채권 양도 시험에 두 번 났으니까 암기해. 채권 양도도 동시행이다. 알겠죠? 그런데 경계는 뭐죠? 경계는 완전히 바꾸는 거죠. 경계가 뭐예요? 자, 봐봐요. 갑이 을한테요, 1억을 빌렸어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돈을 갚기로. 그런데 을이요, 10월 1일 날 죽어도 돈을 못 갚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을이 뭐라 한다? 을이요, 여기요, 9월 1일 날 뭐라 한다? 9월 1일 날 을이요, 갑한테 뭐냐? 이 1억 너가 나한테 빌려준 거 차용증 없애자. 차용증 찢어버리자. 그걸 뭐라 한다? 구채무를 소멸시킨다. 차용증 찢어버리고 내가 너한테 언제? 10월 1일 날 내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 아파트를 내가 너한테 주는 곳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자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죠. 그걸 경계라고 그래. 경계라는 게 고친다는 말이죠. 우리 여러분 갱신한다는 말이죠. 갱신.
똑같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바꾼다. 뭐죠? 갱신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다?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걸 경계라고. 그러니까 경계는요, 돈 빌리는 게 아파트 주는 걸로 바뀌었죠. 돈하고 아파트하고 똑같아 틀려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경계의 경우는 동시행이 없어. 이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어디만 보면 되냐? 채권 양도 하나만 딱 암기. 다시 이건 동시행은 암기하면 돼. 별개의 약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사자의 특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 경매가 무효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채권 양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정도만요. 자, 세 번째는요, 물건을 인도. 갑이 을한테요 물건을 인도하기로 했어. 그런데 갑이요 부부싸움 해가지고 건물이 불타버렸어. 불탔으니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을 이행불능이라고 그래. 이행불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건이 없으니까 손해배상으로 돼야 되겠죠. 손해배상. 봐봐, 이 물건이요 1억짜리라고 해봐. 그런데 갑이 불태웠어. 그러면 갑이 을한테 손해배상을 얼마를 해야 돼요? 1억을 해야 되겠죠. 1억. 그러니까 이걸 뭔다? 물건이 뭐로 바뀌었다? 돈으로 바뀌었죠. 돈으로 이것을 질적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는 똑같죠. 물건이 곧 뭐로 바뀌었다? 돈으로 바뀌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항변권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우리 시험에 몇 번이나 나왔어. 물건의 인도가 이행불능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뀐 경우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이름 봐봐. 네 번째는 채권을 담보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렇게요. 그래서 저당권, 등기, 말소, 등기요. 이 말소하고요. 말소하고 채권이 있죠. 채권에 변제하고 동시이행이냐 아니냐.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아니다 이 말이죠. 변제하고 말소는 동시행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지금은요, 말소하고 변제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예, 봐봐.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우리가 한테 돈 1억을 빌려줘요. 그러고 나서 갑의 건물에다가 이렇게 저당을 잡죠. 그래서 저당권 등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갑이 을한테요 1억 원을 갚죠. 1억 원을 갚죠. 그럼요, 이 저당권은 어떻게 되냐? 돈을 딱 갚잖아요. 저당권은 뭐 없이요? 등기, 말소 등기, 이 등기 말소 없이 당연히 뭐한다? 소멸해. 이 채권을 주된 권리, 이것을 종된 권리라고 하죠. 당연히 소멸하고, 이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돼. 무효가 되니까 나중에 뭐를 하면 돼? 나중에 말소하면 돼.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뭐라 하냐? 내가 너한테 빌린 돈 1억을 갚으러 왔으니까 너 등기 말소해달라 그러면 안 돼. 알겠죠? 먼저 돈을 갚아. 그러면 저당권은 당연히 없어져요. 그리고 그 등기는 무효가 돼버려. 그러니까 나중에 말소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을 담보란 말이 나오면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이 뭐가 된다? 종된 권리가 돼.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는 절대로 동시행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선변제, 먼저 변제하고 후 나중에 뭐란다? 말소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담보라는 말이 나오면, 채권을 담보한다 이 말이 나오면, 여러분 채권을 담보로 꼭 저당권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채권을 담보로 가등기가 나올 수 있고, 채권을 담보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고, 채권을 담보로 근저당권이 나올 수 있고, 다 나올 수 있죠. 아무튼 채권 담보란 말이 나오면 절대로 무슨 말이 나올 수 없다? 동시이행이 나올 수 없다. 다시 여러분요, 별개의 약정 된다 안 된다? 안 돼. 당사자랑 특약으로 된다 안 된다? 된다. 경매가 무효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채권 양도 상속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알겠죠? 된다. 그 다음에 목적물의 인도가 손해배상으로 바뀌면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채권을 담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왜냐면 먼저 뭘 해야 돼? 먼저 변제를 해야 돼. 안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뭐냐? 매매란 말이다. 매매. 이걸 왜냐? 이 두 가지로 구별하기 위해서 항상 이거 같이 써. 매매에서는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야 돼. 완전한 권리. 지금 봐봐요. 이렇게 갑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있죠? 갑하고 을하고 여기가 2월 1일 잔금 날짜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뭘 한다? 등기 서류를 줘야 돼. 을은 갑한테 잔금을 줘야 돼. 잔금.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은 채무불행이다 아니다? 채무불행이 아니다.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지할 수 없어. 좀 이따 설명해. 바로 좀 이따. 이것만 이제 봐. 이것만. 자, 이건 이거 안 봐도 돼. 죄송해요. 이거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럼 봐봐. 이 매수인이요, 자기가요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를요 자기가 낸다고 해줬어. 을하고 갑하고 계약하면서 갑이 뭐라냐? 나 부가세 나오니까, 양도세 나오니까 안 팔래. 그러니까 을이 뭐라고 한다? 자기가 사고 싶으니까 그 양도세 내가 내줄게. 할 수 있어 없어? 있다면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개인의 이익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을이 계약했단 말이죠. 그러면 을은 갑한테요 잔금을 줄 때 잔금만 줘야 돼요? 양도소득세까지 같이 줘야 돼?
같이 줘야 되죠. 그래서 봐봐,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매 대금 플러스 부가가치세가 그 다음에 등기 서류 제공과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아시겠죠? 동시이행이다. 그럼 여기 봐봐요. 갑의 건물에요, 갑은 반드시 등기를 줘야 되는데 갑의 건물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다, 압류나 가압류가 있다, 또는요 가처분 등기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봐봐요. 여기도 저당권이란 말이 있고 여기도 저당권이란 말이 있죠.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여기는 뭐냐면 채권을 담보한다는 거잖아요. 여기는요 저당권이 붙어있는 집을 매매한다는 거잖아요. 내 말 지금 됐죠? 그러면 이 집에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붙어있다, 이 말이죠. 원래는 뭐만 줘야 돼? 등기를 그대로 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요 껌딱지, 코딱지 붙어있죠. 이거 뭐예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그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완전한 권리를 이전하니까 다 떨어내고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다? 여기 건물에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다. 그러면 이 을은 갑은 을한테 어떻게 하냐?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뭐라고? 말소. 먼저 말소하고 그 다음에 뭘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서 잔금을 받아야 돼. 그게 말이 다르죠. 여기서 채권을 담보는 먼저 변제하라, 이 말이죠. 나중에 등기 말소해라, 이 말이죠. 그럼 여기는 뭐죠? 여기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거 다 뭐라? 떨어내라, 이 말이죠. 떨어내고 소유권 이전 등기 순수하게 등기 서류를 주면서 잔금을 받아라, 이 말이죠. 아시겠죠? 또는요 여기 등기만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판례는 물건의 인도 그래서 등기와 인도가 잔금과 동시행이다, 이런 판례가 있고 등기하고 잔금이 동시행이다, 이런 판례가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따지지 말고 저당권, 근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은 뭐라고? 말소하고 등기하고 잔금이 무슨 관계다? 동시행. 여러분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판례가 7개인 것을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오든지 간에 관계없이 일단 등기하고 잔금이 동시에 이행이라고. 알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을이 부가세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부가세 플러스 양도소득세 플러스 잔금이 동시행이다. 갑의 건물에 매매인데 건물에 저당권, 근저당권이 있다. 저당권, 근저당권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동시행. 만약에 인도란 말이 있으면 인도도 동시행이다. 알겠죠? 이렇게 됐죠? 이게 이제 하나예요. 여기까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먼저 정리를 해. 먼저 정리. 자요, 여러분요 어디로 보냐? 맨 위에 봐봐. 맨 위에 하나의 대가 관계에 있는 뭐다?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 자, 그럼 봐. 왼쪽 봐봐. 1번 별개의 약정 안 되죠?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된다. 2번 근저당권이 무효이다. 무효. 그럼 맨 끝에 봐봐. 동시행 아니다. 그렇게 돼 있죠? 끝에 결론만 동일성이다. 채권 양도 상속된다. 그 정도만. 채권의 변제와 담보권 소멸여차, 즉 변제가 저당권 등기하고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정말 안서 변제하면 당연히 소멸한다. 하살표 그렇게 돼 있죠? 뭐가 소멸한다? 저당권이 당연히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동시행 아니다. 채권 변제가 선이행 의무다. 먼저 해야 된다. 먼저. 알겠죠? 먼저. 오른쪽 봐봐. 5번요 쌍방 채무 중 어느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 손해배상도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것도 많이 나왔죠? 매매에서는 어떻게 한다? 완전한 권리를 이해한다. 완전한 권리. 미등기도 마찬가지요. 다 갑의 건물에 저당권,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가처분이 있다. 이런 등기 말소 플러스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을 봐봐. 을이 부가세나 양도세가 있다. 부가세 플러스 양도소득세가 잔금하고 그 다음에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맨 밑에 봐봐. 맨 밑에 그 바로 밑에 부동산 명도 및 인도 의무도 잔금의 지급과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밑이라고 얘기보다는 부동산 명도 또는 인도 의무도 그래야 돼. 밑 그러면 안 돼요. 또 명도하고 인도하고 약간 차이인데 봐봐. 여기 봐봐. 명도하고 인도하고 차이는 뭐냐면 현 상태 있죠.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나한테 달라. 인도. 알겠죠? 여기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없애고 깨끗한 상태로 달라. 뭐라고 그래? 명도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는 명도 청구라만 하지 않아. 토지는 뭐냐? 그 상태 그대로 주면 되죠. 근데 건물 있으면 또 달라지지만 토지는요 빌려주고 그대로 달라는 거잖아요. 있는 상태요. 그런데 건물은 여러 가지가 변형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건물은 인도 청구보다는 무슨 청구를 많이 한다? 명도 소송을 많이. 명도 소송. 명도란 말이요 원상 복구 다 해가지고 원상 복구 다 해서 본래 그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돌려달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명도 소송을 하지 않고 뭐라 한다? 인도라고 하죠. 인도. 왜요? 아파트는 그냥 그대로 쓰고 있다 그대로 주는 거잖아요. 알겠죠? 뭐 다른 데 가는 것을 막 변형시키고 그렇게 안 해요. 아파트는 안 하죠.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는 무슨 한다? 인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제도 같은 거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럴 때는 또 무슨 소송이라고 한다? 명도라는 말을 또 쓰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죠? 우리가 변제기에 있어야 돼요. 변제기. 이 변제기는 유치권도 마찬가지예요. 변제기에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뭐냐? 불안의 항변권이에요. 불안의 항변권이 있어요. 이 불안하다는 것은 뭐냐? 신용불안이다. 신용불안이라든가 재산 상태가 악화가 됐다. 만약에 여러분 봐봐요. 내가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려고 그래. 근데 그 사람이요, 지금 어떤 상태다? 파산 선고 직전이야. 그럼 내가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한다 할지라도 등기를 받아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고 떨고 있다. 너 지금 곧 파산 신청한다며? 이렇게. 나 무서우니까 나 잔금 줄 수가 없다. 알겠죠? 이걸 불안의 항변권이다. 이렇게. 자, 그럼 봐봐요. 1번은 봐봐요. 1번 변제기에 보면 뭐라 나왔죠? 신용불안, 재산상태의 뭐다? 악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것을 뭐란다? 불안의 항변권. 이건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그 밑에 2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볼까요? 여기요. 여러분 여기 봐봐. 이걸 모르면 걸들 안 돼. 여기 중도금이죠? 중도금하고요, 잔금이 있죠. 그럼 중도금을 뭐란다? 선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잔금을 뭐란다? 이행기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여러분 중도금은요, 등기하고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중도금은 등기하고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동시이행이 아니죠. 동시이행이 아니란 말은 다른 말로 선이행 먼저 줘야 되죠. 그러니까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안 주면 뭐가 된다? 채무불행이 되죠. 채무불행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이행지체라고 하죠. 이행지체. 이행지체가 있으면 지연이자를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죠. 지연이자. 그러고 나서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여러분요, 잔금 날짜는요, 등기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동시이행이니까 잔금 날짜에 잔금을 안 준다고 해서 당연히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이 말이죠. 채무불이행이 아니면 이행지체이다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니까 지연배상. 지연배상을 한다 안 한다? 이자나 배상이랑 똑같아.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봐봐요. 한 세트야. 세트. 저기 봐봐. 동시행이 아니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이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알겠죠? 동시이행이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해지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내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두 가지가 있다면요. 형법에서 보면 사람을 살인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 있죠. 그걸 말한다 정당방위죠. 정당방위. 우리 민법에서요. 민법에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거나 내가 이행을 해야 될 것을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어.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첫 번째가 뭐다? 유치권, 물권에서 유치권, 채권법에서 뭐가 있다?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치권과 항변권이 있어 두 가지가. 알겠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위법성을 없앤다. 조각사유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요,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 점유하고 있는 것이 뭐 때문에 점유하고 있느냐? 남의 물건을 내가 지금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점유하고 있는 것이 동시행 항변권 때문에 점유하고 있다. 그럼 남의 물건 점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유치권 때문에 점유한다, 항변권 때문에 점유한다. 그러면 그것은 적법이 된다 이 말이죠. 내가 뭔가를 이행을 해야 돼. 이행. 그런데 내가 항변권을 행사하면서 이행하지 않는다. 그냥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죠. 채무불이행이죠. 항변권에 의해서 이행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변권이 있다, 유치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슨 행위다? 적법한 행위다 이 말이죠. 항변권이 없다? 그럼 뭐가 된다? 채무불이행이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중도금은 먼저 이행을 해야 되죠. 그런데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죠? 그러면 뭐가 되는 것이다? 채무불이행이 된다. 이행지체가 된다. 이자를 내야 된다. 해지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여기서요. 이제 여기 봐. 여기 보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2월 1일 중도금을 주기로 했어요. 중도금 얼마요? 1억을요. 여기요 4월 1일 잔금을 주기로 했어. 1억을요. 1억을. 그런데요, 그럼 을이요 중도금 날짜 중도금을 안 줘요? 중도금 날짜 중도금을 안 주죠? 그러면 안 주면 그때는 채무불이행이에요. 이행지체라고 그래. 이자를 내야 돼요. 그리고 갑은 기분 나쁘니까 계약을 말 수 있어? 해제.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 만약에 먼저 내야 되는데 안 내죠? 그러면 채무불이행이에요. 이행지체예요. 이자를 내야 돼요.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갑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4월 1일이 딱 되면 4월 1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4월 1일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선 이행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대방 채무에 이행기가 돌아야죠. 이행기가 돌아야죠. 잔금 날짜가 되죠. 그러면 잔금 날짜는 뭐다? 잔금은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죠. 그럼 갑자기요, 동시행이 돼버려. 갑자기 채무 불이행이 이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자를 이제 안 줘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중도금 날짜 중도금 안 주지 2월 1일? 그러면 1억에다가 그러면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 2월 2일이죠. 그 다음 날부터 잔금 날짜까지 4월 1일까지 1억에 대한 이자를 줘야 돼. 이자. 알겠죠? 이자를 계속 주고 있는데 4월 1일이 딱 되면 더 이상 이자를 줘, 안 줘? 안 줘. 이 다음부터는 이자를 안 준다니까.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동시이행하고 동시이행이 아닌 것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동시이행이라는 것은 적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더 이상 이자를 안 내는 거예요. 동시이행이 아닌 상태에서는 이거죠, 위법이죠. 위법, 채무불이행이죠. 그러니까 이자를 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죠. 그러면 잔금 날짜가 동시행이죠. 더 이상 이자를 줄 필요가 없어. 이제는 갑이 을한테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어 없어? 없다니까요. 해지 못해요.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무 불이행일 때 해제를 해야 돼. 잔금 날짜가 되기 전까지 해제를 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잔금 날짜가 지났다 이 말이죠. 그럼 해제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갑은 계속 해지를 못해? 그건 아니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이 만약에 5월 1일이라고 하면 5월 1일, 그러면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는 더 이상 이자를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자를 받아 못 받아? 받죠.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요, 중도금 1억에다가 플러스 1억에 대한 이자에다가 플러스 잔금 1억. 알겠죠? 이 모든 것하고 5월 1일은요, 이 모든 것이 얼마다? 1억, 2억에다가 이자가 100이라고 해봐. 그러면요, 2억 얼마다? 2억 100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하고? 등기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에요. 알겠죠? 됐죠? 그럼 봐봐. 동시이행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내가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해지하려면 어떻게 한다? 해지하고 싶으면 뭐가 있어야 해지가 돼요?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있어야 계약을 해지하는 거잖아요. 항상 채무불이행은 해지는 이행지체가 있어야 돼. 그런데 동시행은 원래 이행지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겠죠. 그럼 이행지체로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만드냐? 5월 1일 날 갑이 을한테 뭐라냐? 등기 서류를 제공을 해. 나 등기 서류 가져왔으니까 너 중도금하고 중도금에 대한 이자 100만 원하고 잔금하고 달라 이렇게. 그러면요, 을이요 1억에다 2억 100만 원을 갑한테 줘야 돼. 그런데 2억 100만 원을 주지 못하면 을은 어떤 상태에 빠진다? 이행지체에 빠져. 그래서요, 먼저 원래 동시행일 때는 계약을 해지를 못해. 그런데 해지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내 것을 먼저 제공을 해. 내 걸 항상 봐봐. 채무불이행일 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어. 그 자체가 채무불이행이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닐 때는 채무불이행으로 만들어야 되죠.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채무불이행이 동시행은 적법이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채무불이행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냥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한테 줄 것을 먼저 줘. 나 이거 가져왔으니까 너도 돈 줘 이 말이죠. 나 지금 가져왔으니까 너도 등기 서류 줘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이 먼저요, 갑일한테 등기 서류를 줘. 그러면서 2억 100을 달라고 그래. 그런데 을이요, 2억 100을 못 주죠. 못 주는 것을 뭐란다?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그럼 그때서야 계약을 해제. 다시요, 동시이행일 때는 항상 동시이행일 때는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항상 동시이행일 때는 해제를 못하니까 해제하고 싶으면 자신의 것을 제공해서, 이게 중요해. 좀 있으면 여러분요, 이거 말고 계약 해지해서 바로 나와. 무슨 말인지.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뭘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항상 동시행은. 알겠죠? 동시행.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면은 해제를 못한다. 해제하고 싶다. 경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는 어떻게 빠뜨리냐?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 그래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 그래서 잔금 달라고 그래. 안 줘.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은 것을 한번 해볼까? 똑같은 것을 전세권에서 봐봐.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여기 2월 1일이죠? 갑은 을한테 전세금을 줘야 돼. 전세금. 을은 갑한테요, 목적물, 집 있죠? 집을 비워줘야죠?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말소, 전세권은 말소니까 말소 서류를 줘야 돼. 말소에 필요한 서류. 이 두 가지가 무슨 관계냐? 동시행이에요. 동시행은 경매할 수 있다고 했어? 없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죠? 동시행 경매 못해. 채무불이행. 동시이행은 해제도 못하지만 경매도 못한다니까.
경매나 해지를 하려면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요, 의리요, 가반테요, 전세금 달라고 했는데 전세금 안 준다고 해서 경매 청구 못해요.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경매 청구하는 게 아니라고. 경매를 청구하려면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인도해야 돼. 인도는 뭐죠? 방을 빼야 돼. 이사 가야 돼. 그러면서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주고 가반테.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제공해야 돼. 나 지금 뭐죠? 그 이삿짐 센터 가지고 포장이사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소에 필요한 서류 가져왔으니까 이건 내가 너 줄 테니까 너 빨리 내 통장에다가 전세금 입금해. 이렇게 했어. 그런데 가면 뭐라고 그래? 아, 미안한데요, 전세금이 아직 준비 안 돼가지고요. 그걸 뭐라 한다? 채무 불이행이라고 그래. 그러면 그 즉시로 그 서류 그대로 들고 등기부 등본안 떼가지고 어디로 간다? 집행법원에 가가지고 경매를 청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기간이 끝났다 해서 무조건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잔금 날짜가 돼서 무조건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잔금 날짜가 도래했다, 기간이 도래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고, 상대방이 그때 서로가 가져오면 아무 문제가 없죠. 일방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뭐란다? 채무불이행이 나가고, 그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계약을 해지하고 경매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하다. 선이행은,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은, 선이행은 먼저 무조건 줘야 돼. 안 주면 무조건 채무불이행이에요. 그러니까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안 준다? 채무불이행이에요. 무조건 계약을 해지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잔금 날짜에 잔금을 안 준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 잔금은 무슨 관계니까? 동시이행이니까 해지를 못해요. 해지하려면 먼저 자신의 것을 이행 제공해야 돼. 알겠죠?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 알겠죠?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 자, 그럼 봐봐. 이제 이걸 이제 했으면 뭐를 보는 것이냐? 우리가 그러면 잔금 날짜야. 오늘이 2월 1일 잔금 날짜예요. 그러면 매도인이요, 매수인한테 오늘 밤 굳이 있잖아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요, 오늘 잔금 날짜인데 당신이 등기 서류를 안 주니까 나도 잔금을 줄 수 없어요. 이렇게 꼭 말을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이 2월 1일인데 갑이요, 매도인이 깜빡 까먹고 2월 1일 잔금 날짜인지 모르고 나한테 전화를 하거나, 뭐죠? 나 등기서류 오늘 잔금 날짜 입금시키라거나, 오늘 내가 등기서류를 줄 테니까 어디로 나오라거나,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매도인이. 그럼 내가 굳이 매도인한테 전화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갑이 등기서류 가져올 때까지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잔금을 주지 않아도 당연히 채무불이행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행이다? 굳이 내가 나설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갑이요, 그 날짜를 까먹고 돈 달 말 안 해.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요, 나는 여전히 돈이 한 푼도 없어. 준비가 전혀 안 됐어도 무슨 관계? 동시이행. 이자를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달 뒤에요, 갑이요, 뜻한 바가 있었는지 뭐죠, 문지방에다 머리 치박더니 갑자기 잔금 날짜를 기억이 돼가지고 돈 달라고 하죠. 근데 내가 돈이 없죠. 그럼 언제부터 내가 채무불이행이다? 이제 한 달 뒤, 오늘부터 채무불이행인 거예요. 이자도 한 달 전부터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등기 서류를 가져온 오늘부터 이자를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래서 동시행 관계다. 그러면 당연히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당연히 말이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알죠? 내 채무를 제공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이행지체가 아니고 이자를 내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거 뭐냐? 여러분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결론을 듣고 암기하고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 그러면 침해 걸려. 알겠죠? 여기 보면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하고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봐봐. 자상이 뭐죠? 자기 몸의 신체에 스스로 상처를 입히는 것을 자상이라고 그래. 수상은 뭐죠? 수상. 상 받는 것을 수상이라고 그래. 우리 상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고, 스스로 자기 몸의 신체에다가 상처를 입히면 그것을 뭐라 한다? 자기 학대증, 정신질환의 일종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상하면 안 돼. 수상하면 돼. 무슨 말이냐? 상계가 뭐죠? 상계가 퉁치는 거죠. 퉁. 알겠죠? 봐봐요. 갑이요, 을한테요, 돈을 1억을 빌려줬어. 갑은 채권자죠? 채권자. 을은 뭐죠? 돈 갚으니까 채무자죠? 채무자. 그런데요, 이 을이 갑한테요, 갑하고 항상 거래를 해가지고 물건을 공급을 해. 물품. 그래서 외상대금이 있어요. 외상대금으로 6천이 있어. 6천이. 을이 갑한테 받을 게 있어. 외상대금. 그러면요, 받을 게 있으니까 이것을 뭐라 한다? 채권이라고 하죠. 이것을 뭐라 한다? 채무라고 한단 말이죠. 채무.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 갑은 을한테 1억을 받을 게 있고 을은 갑한테 6천을 받을 게 있죠. 그러면 을이 갑한테 돈을 갚을 때 1억을 갚고 6천을 받아야 되겠어? 퉁쳐가지고 4천만 갚아야 되겠어? 무슨 말이겠죠? 퉁쳐서 4천만 갚죠? 그걸 말한다. 여러분 유퉁하고 전혀 달라. 유퉁은요 결혼을 8번 한 사람이에요. 유퉁. 그리고 유퉁이 아니고 그냥 퉁이야. 알겠죠? 퉁쳐. 그걸 상계라고 그래. 퉁치자. 그래서 4천만 줄게. 이게 퉁친다. 상계라고 그래. 근데 누가 퉁치자겠느냐? 그걸 따라가지고 이제 달라져. 만약에 을이 먼저 우리 퉁칩시다. 내가 4천만 갚을게요. 그랬지만 먼저 상계를 하자고 하는 사람은 상계권자라고 그래. 상계는 아까 우리 여러분요 민법 총칙 첫 시간에요. 채권은 면제하고 채무는 상계하죠. 그럼 면제 상계 나와 안 나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8가지 안계라고 했잖아요. 면제 상계, 철회 추인, 동의, 해제 해지 취소 기억나요 안 나요? 난다 그죠? 이상하니까. 그럼 뭐다? 이 사람이 만약에 퉁치자겠죠? 퉁치자가죠? 그럼 이 사람이 채무자로서 퉁치자가죠? 이 채무를 수동채권이라고 그래. 채권을 자동채권이라고 그래. 별말도 아니죠. 알겠죠? 여기 봐봐요. 만약에 갑이 뭐라냐? 갑이 뭐라 하냐면 너 내가 너한테 1억 받을 게 있고 내가 너한테 갚을 게 4천이니까 너 나한테 내일 돈 갚을 날짜 4천만 갚어. 갑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갑이 얘기하면 항상 채무자로서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거는 채무를 뭐란다? 수동이라고 하고 채권을 뭐라 한다? 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오토 스틱이 아니고 알겠죠? 그것을 자동 수동. 그러니까 이거 별 말도 아니죠. 말이 얼마나 어려워요. 이런 말들 여러분요 평생 쓰겠어요? 너는 운전면허가 오토냐 스틱이냐 이렇게는 말을 할 수 있어도 돈을 퉁치는데 오토로 할까요? 스틱으로 할까요?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 없어. 그러니까 그냥 암기해. 그냥 자상하지 못하고 수상할 수 있다.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못하고 수동채권으로만 상계할 수 있다. 뭐라고? 자상하지 못하고 뭐 할 수 있다? 수상할 수 있다. 이런 말은 평생을 두고 쓸 일이 없어요. 알겠죠? 이 말을 썼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요 죽을 날이 1시간 이내라는 거예요. 알겠죠? 더 이상 쓸 일 없어. 그러니까 뭐다? 자상하지 못하고 뭐 할 수 있다? 수상할 수 있다. 알겠죠? 그것만 딱 알면 돼. 암기해 그냥. 알겠죠? 마지막으로요 뭐냐면 우리가 일회성의 원칙이에요. 일회성 원칙 봐봐요. 우리가 항벽권은 뭐라고 그랬죠? 항벽권은 이제 봐봐.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를 주죠. 그러면 을도 갑한테 뭐를 줘야 돼요? 잔금을 줘야 돼요. 이걸 뭐다? 동시이행이죠. 그런데요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를 줬어. 그럼 을은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갑이 을한테요 등기 서류를 주지 않아요. 그러면요 을은 갑한테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잘 봐봐. 1번하고 2번하고 이것은 항변권이 있다 없다? 항변권이 없죠. 항변권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다? 채무불행이죠. 채무불행이니까 뭐다? 지연 이자를 낸다 이 말이죠. 여기는요 거절할 수 있다. 뭐가 있다? 항변권이 있다. 항변권이 있다. 채무불행이다 아니다. 채무불행이 아니다. 이자를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항상 이게 세트라니까. 여기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려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면서 상대방한테 상담을 해야죠. 이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알겠죠? 이건 뭐 항상 기본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뭐 중도만주니까 나 계약 해지하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봐봐요. 이것이 항변권이 없죠? 그리고 여러분요, 계약 해지하러 온 사람은 화가 나서 오는 거잖아요. 이 화가 난 사람은 되게 간단해요. 화만 누그러뜨리면 끝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요. 근데 화가 나 있는데 옆에서 자꾸 맞습니다 하죠? 더 열받아 버려요. 알겠죠? 그런 사람 어떻게 한다? 그런 사람 만났을 때는 설명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요? 아주 차분하게 설명하는데 그때는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는 전문 용어를 써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상대방이 자기보다 뭔가를 많이 알고 있으면 조용히 듣는 습관이 있어요. 선비정신이라고 하죠.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가방끈이 짧으면은요 긴 사람한테 말을 못해요. 돈이 아무리 있어도. 희한하죠. 외국은요 가방끈이 아무리 짧아도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돈 아무리 많아도 가방끈이 짧으면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지고 해야죠. 상대방을 설득을 시키려면. 근데 설득시키는데 동네 사람처럼요 아이고 법비는 이건 아무튼 제일 기분 나쁜 게 법비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요. 아무튼요 항변권이 있다 없다. 그럼 봐봐 이제 우리 여러분 수령지체가 뭐라고 그랬어? 수령지체가 뭐라고 그랬어? 이걸 알아야 좀 이따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또 나오니까요. 수령지체 채권자 지체죠. 똑같은 말이에요. 자 봐봐요.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죠.
그런데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 가자. 등기 서류 주면서 을한테요. 야, 등기 서류 가져왔으니까 돈 줘. 이랬어. 돈 줘. 그럼 을은 그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걸 수령해야죠. 수령. 그럼 수령하려면 뭐를 줘야 돼? 잔금을 줘야 되죠. 잔금이 없어? 그럼 수령할 수 있어, 없어? 그걸 수령지체라고 그래. 그걸 수령지체. 다른 말로 말한다. 채권자 지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받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그래, 채권자라고 그래? 채권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받지를 못하고 있다. 채권자 지체. 수령하지 못한다. 수령지체. 수령 그러니까 김일성 수령 그러면 큰일 나요. 알겠죠? 수령지체, 채권자 지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봐봐요. 자, 지금요 채권자 지체 중이다 이 말이죠. 채권자 지체 중.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매도인하고 매수인 중에서 누가 채권자예요?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누가 채권자? 매수인이 채권자다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면 봐봐요.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를 줬어. 근데 을이요 돈이 없으니까 받지는 못해. 됐죠? 자, 그러면요 항변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채권자 지체는 항변권이 있어 없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등기 서류를 가져왔다가 을한테 물어보죠. 너 잔금 준비됐어 안 됐어? 안 됐대. 그래? 인상 쓰고 가져가 버려. 다시 등기 서류를 가져가 버려. 그러면 등기 서류를 지금 가져갔어. 이제 처음에 가져왔죠? 그러면 채권자 지체죠? 아, 그럼 뭐를 해야 돼? 이자를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죠? 이자를 내야 돼? 근데 그 사람이 가져가 버리죠. 그러면 오늘 하루 이자 내고 가져가 버리면 내일부터는 이자 안 내는 거예요. 왜요? 가져갔다는 것은 등기소를 제공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면 항변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리액션이 아주 좋아요. 우리가 똑같은 리액션인데요. 이게 골치 아픈 말이 얘기해요. 이거요. 똑같은데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갑이한테 등기소를 제공했어? 내가 잔금 없어? 그럼 오늘부터 이자를 내야 돼. 근데 그 사람 등기소를 다시 가지고 가버려? 아무 말 없이? 그럼 제공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다시 항변권이 다시 살아나. 어떻게야? 항변권은요 와서 누르면 죽어. 그리고 가버리면 다시 살아나. 이걸 일회성의 원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요 한 번 제공하면 한 번만 항변권이 없어져. 그리고 다시 항변권이 살아나.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동을요 일어나지 못하게 계속 눌러야 되겠죠? 계속 눌러야지 어떻게 돼요? 항변권이 없고 이자를 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눌러야 돼. 그래서 이행제공을 계속 해야 돼. 계속. 그럼 어떻게 계속해요? 그러면 뭐죠? 앞에다가요 대놓고요 나 등기소를 가져왔더니 이렇게 해요? 화장실 가면 화장실 또 따라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냄새 나는데 앉아있고? 그건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판례가 뭐라 그러냐? 이렇게 있어. 등기 서류를 중개업자 사무소에 보관시켜. 법무사 사무소에 보관을 시켜. 그리고 뭐라 한다? 통지를 해. 너 잔금 가져가지고 언제든지 교환해 가라. 서류는 다 준비해서 해놨다. 그걸 이행제공을 계속한다고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잔금이 없어서 계속 못하죠? 그러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고, 또는요 매도인이 자기 집으로 가져가면서 통지를 해. 내가 그러면 서류가 다 준비돼가지고 있는데 내가 집에다가 보관시켜 놓고 너가 언제든지 오면 바로 그냥 등기소리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잔금 준비된 대로 와라 나한테. 그것도 이행제공을 계속한다고 그래. 그런데 아무 말 없이 가져가 버리죠. 아무 말 없이. 그럼 계속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자를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계속 제공이냐? 여기는요 계속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계속 아닌 것을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근데 법정을 판례가 뭐라 하느냐? 한 번만 제공했다. 한 번만. 계속이다 아니다? 아니죠. 다시 제공 없이 다시. 그러면 한 번이다 계속이다? 한 번이다. 다시 제공 없이 과거에 제공한 사실이 있다. 과거. 그러면 지금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이 과거란 말, 다시 제공 없이란 말, 한 번만 제공 이런 말은 항변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 중요한 키워드는 수령지체 중 언제나 항변권이 소멸한다. OX. X란 말이죠. 언제나 소멸한 것이 아니요. 언제나 소멸하려면 이행의 제공이 어떻게 돼야 돼? 계속. 이행제공이 어떻게 돼야 돼? 계속. 그 말이 있으면 언제나 소멸해. 계속이란 말이 없으면 언제나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간단하죠. 알겠죠? 자, 그 다음 봐봐요. 여기서요 지금부터는요 뭐를 보면 되냐? 이제 암기야. 이것은요 무조건 암기. 알죠? 판례니까. 첫 번째요 무효취소 해제. 무효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 반환 의무는요 무조건 동시행이요. 무효나 취소나 해제로 인한 부당이득이나 원상회복은 동시행이요. 두 번째요 임대차요. 임대차 계약을 해서 보증금 반환하고요. 보증금.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경우.
그러면 보증금 반환은 동시행이에요? 임차권 등기 변경 동시행이 아니야. 임차권 등기를 왜 하는 거냐?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반환 안 해줘.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반환 안 해. 그러면 어떡하죠? 그러면 그때 내가 그냥 이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등기를 하고 간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를 해.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를 했다는 것은 보증금을 주지 않으니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증금을 먼저 반환해야 돼.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요. 변제하고요. 영수증 교부하고요. 채권증서는 차용증이죠. 차용증 반환하고요. 여러분 차용증은 동시행이 아니에요. 이런 우리가요. 돈을 갚으러 가면서 차용증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돈을 갚으러 가면서 영수증을 달라고 해야 돼. 그러고 나서 돈 다 갚고 영수증 받고 난 다음에 차용증 달라고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네 번째 어음의 반환하고요. 어음의 반환. 거기 다 나와 있죠? 어음의 반환과 원인 채무의 변제. 그래서 여러분요. 어음을 발행하죠? 어음 발행해서 그 발행한 어음금을 갚으러 갈 때는 어음을 달라고 해야 돼. 그러면서 갚아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섯 번째요. 도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도급은 그냥 무조건 동시행이에요. 알겠죠? 아까 여러분 얘기했죠? 전세권도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은 무슨 관계다? 동시행. 이것이 동시행이다. 자, 그럼 암기. 여러분 이것은 채권법은 한 번, 두 번 더 듣고 암기하는 게 가장 짱이에요. 첫 번째보다 무효취소 해결이란 반환. 무효취소 해결이란 말이 나오죠. 동시행이에요. 그 다음에 임대차에서요. 보증금 반환은 동시행이에요. 임차권 등기 명령 그러면 동시행이 아니에요. 변제하고 영수증 교부는 동시행이에요. 채권 증서 반환은 동시행이 아니에요. 도급이란 말 동시행이에요. 그 다음에 어음의 반환과 원인 채무의 변제 어음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이 정도만. 자, 그러면요. 다시 여기 한번 봐봐요. 수령지체 채권자 지체요. 수령지체 채권자 지체. 그러면 언제나 항변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거 하면 돼요. 여기에서는 자동채권으로 상계, 자상할 수 없고, 수동채권으로 상계, 수상할 수 있다. 수상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여기요. 동시행 항변권이 있으면 반드시 내가 항변권을 행사해야 돼요?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당연히에요? 당연하게 동시행이면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이행지체가 아니고 해지할 수 없다는 거죠. 선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 그럼 그때부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동시행인데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 그러면 자신의 채무를 뭘 한다? 제공한다.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린다. 알겠죠?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5가지죠. 별개의 약정 안 된다. 특약으로 가능하다. 그 다음에 경매가 무효인 경우 안 된다. 그 다음에 채권 양도나 상속은 된다. 경계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물건을 인도채무가 물건이 멸실돼서 이행불능이죠. 손해배상 채권을 받겠다. 된다. 그 다음에 채권을 담보란 말이 나오면 절대로 동시행이다. 아니다. 그 다음에 매매에서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감류가 있다. 매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뭘 한다?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잠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러니까 봐봐요. 갑의 건물에 압류나 가압류가 있다. 압류나 가압류가 있다 해서 무조건 계약을 해지하면 된다. 안 된다. 왜? 압류나 가압류 말소 플러스 등기가 잠금하고 무슨 관계니까? 동시이행이니까 가압류가 있다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 알죠? 그 가압류의 말소 플러스 등기. 이 사람이 말소하고 등기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 계약을 해지한다? 말소를 못했을 때 해지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동시이행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자, 문제를요. 잠깐 몇 개를 풀어봐. 자, 문제요. 여러분들 재밌는 문제가요. 306페이지요. 306페이지. 여러분 46번 한번 볼까요? 46번. 여러분 306페이지 46번 봤어요? 봤어? 자, 봐봐요. 306페이지 43번. 43번 보면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 그랬죠? 동시행 항변권 줄거 봐. 동시행 항변권은 뭐다?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이 인정되죠? 쌍무. 그럼요. 모든 쌍무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유상계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써 거기다가요. 유상계약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유상계약이 아닌 놈을 찾으라 이 말이죠. 유상계약이 아닌 놈. 알겠죠? 뭐가 유상계약이 아니에요? 유상계약이 아닌 놈 누구예요 여기서? 무상소비대차가 무상이죠. 무상. 그러니까 이름이 정답이죠. 무상계약은 언제나 무슨 계약이다? 편무죠. 유상계약은 현상광고 빼면 유상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쌍무죠. 쌍무에만 뭐가 있어?
동시행 항변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동시행 항변권이 있으려면 쌍무계약이 되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 돼야 돼. 그러니까 유상계약이 아닌 놈 누가 있다? 무상계약이죠. 그래서 무이자 소비대차가 정답인 것이에요. 알겠죠? 우리 기출문제는 놔두고 나중에 풀면 되니까. 어디부터가 이제 국가고시냐면 47번 봐봐. 47번 동시행 항변권이죠. 이런 그렇게 돼 있어요. 무척 길어 보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매매계약을 맺은 후에요. 매수인이 등기부상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다? 뭐 딱 보니까요, 난리가 났죠. 내가 중도금 지급해야 되는데요, 이게 매도인 것이 아니래.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나는 떨고 있다, 떨지 않고 있다, 떨고 있다. 이것을 불안의 항변권이다. 모르겠으면 최민수. 알죠? 최민수 아닌가? 모르시게? 최민수 아닌가? 이정재인가? 죄송해요. 이정재인가 봐요. 알겠죠? 그래서 떨고 있나? 알겠죠? 매매 목적물이, 최민수 같은데? 맞아요? 그래. 최민수. 알겠죠? 그래서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 매수인은 중대금을 선이행하기로 하였더라도 지급을 말할 수 있다. 거절. 이것을 말한다. 불안의 항변권이다. 불안. 떨고 있다. 나 떨고 있니? 응. 이 말이죠. 그래서 불안의 항변권이다. 이 말이죠. 너희는요, 임대차 종료 후 발생하는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봐봐요. 아까 봐봐. 저기 봐봐. 보증금 무조건 나왔죠. 임대차 보증금이죠. 임대차 보증금은 무조건 동시행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의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의 경우 동시행 X. 임차권 등기 명령은 동시행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봐봐요. 3번은요, 임대차 계약 해제 이렇게 돼 있어요. 해제에 따른 여기 봐봐. 내가 봐봐. 여기요, 해제로 인한 것은 다 동시행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그 말이 아니고 봐봐요. 임대차 해제에 따른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 딱 끊어. 임차인 목적물 반환 의무. 그 다음에 임대인의 목적물을 사용 수여할 의무 이행에 대한 약정 지연 손해배상 배상금 딱 끊어. 이것은요, 거기다가 별개의 약정이니까 별개. 하나는 해제고 하나는 임대인이 잘못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요.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는 동시행이에요. 근데 여기는 해제하고 여기 뭐죠? 임대인이 잘못한 거라고 이 말이잖아요. 하나는 해제인 것이고 하나는 임대인이 채무 불이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별개의 약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개. 그러니까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이 말 아니다. 자요, 니은요, 채무자의 변제 줄긋고 채권 증서, 변제하고 채권 증서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뭐하고 동시행이다? 영수증하고 동시행을 있잖아. 채권 변제와 영수증 교부가 동시행. 채권 변제와 영수증 교부가 동시행이다 이 말이죠. 자요, 썼어요? 자, 미음 봐봐.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 줄거.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압류가 있죠. 그러니까 가압류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행. 그렇게 되어 있나 봐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가압류 등기의 말소가 잔금 지급과 동시이행 관계다. 맞는 말이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 비읍은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뿐만 아니라 인도 의무도 줄고요, 등기하고 인도도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이렇게 됐죠? 그럼요, 48번 봐봐. 48번요, 채권자의 채권 증서 반환하고 변제 또 나왔죠? 채권 증서 같은 건데 1년 차이래요. 채권 증서하고 변제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뭐하고 동시이행이다? 변제와 영수증. 자, 2번은요, 2번도 똑같은 말이죠.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플러스 인도 의무 맨 끝에 줄고 그것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봐봐, 3번 취소죠. 취소된 경우 각 당사자 취소, 무효 취소 해제, 취소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자, 4번은 맨 끝에가 그냥 보증금 반환 문제. 임대차 보증금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말이 없으면 무조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알겠죠? 자, 5번은요, 도급은요, 무조건 동시행이에요. 도급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이렇게요. 그럼요, 51번 한번 봐봐. 51번.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가 몇 개인가? 이런 거 참 어렵죠. 하나만 모르면 다 틀리는 거잖아요. 알겠죠? 자, 1번은 채무 담보 목적 줄고,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채무 담보 목적, 동시행이다 아니다. 담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먼저 변제해야 된다. 먼저. 그렇게 얘기했죠? 그 뒤에까지 읽을 필요 없어. 왜?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여기는 가등기 담보인데 꼭 가등기가 아니고 저당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D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채권의 담보, 그 말이 중요해. 동시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2번은요 위임. 여기는 이것은 이제 우리 시험에 안 배웠는데요. 줄거요. 위임 사무 처리와 보수의 지급이라고 되어 있나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위임 사무 처리와 보수의 지급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먼저 써. 위임은요 사무 처리 완료 후 보수 지급이에요. 사무 처리 완료 후 보수 지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시행이 될 수가 없어요. 위임은. 알겠죠? 보수는 후급이 원칙이거든요. 여러분 일 처리야 돈 주는, 여러분 신부름센터 몰라요? 선불로 조금 주는 것이고 원래 잔금은 어떻게 돼요?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어때요? 땅에 묻고 왔다고 얘기했을 때 돈 주는 거잖아요. 선불센터. 그래 안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후불이 다 금방 할 수 있죠. 자, 이것은요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에 줄고 협력할 의무, 협력할 의무를 말한다 써 부수적 의무예요. 부수적 의무. 이것은 동시이행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부수적 의무 얘기했죠? 우리가 부수적 동시행은 주된 의무만, 우리가 이것은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이미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을 봐봐. 니을. 근자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 더 이상 보지 마. 경매가 무효라잖아요. 무효는 뭐다? 별개의 약정인데 아까 얘기했죠?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 때 이런 거 읽을 때는 잠이 오지 않을 때 읽으면 좋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어. 그냥 여기서 딱 끊으면 돼. 경매가 무효. 반환 의무는 동시행이 아니다. 알겠죠? 자, 52번을 봐봐요. 그래서 맞는 것이 있어 없어? 없는 것 같네. 뭐 이런 문제가 일어났지? 자, 52번 봐봐요. 52번은 뭐죠? 동시행관계에 있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동시행관계에 있지 않는 거, 뭐죠? 변제와 뭐다? 영수증. 동시행이네. 변제와 영수증. 알겠죠? 2번은요, 변제와 채권증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다음 봐봐. 3번이요, 매매계약 해제. 그 다음에 4번이요, 가운데 취소. 5번이요, 맨 끝에, 가운데요, 무효. 무효 취소해야 되죠? 쌍방, 두 사람이죠? 같이. 그 내용 봐봐요. 아까요, 48번에 그 위에 거 봐봐. 48번 그 위에 박스 문제 봐봐. 박스 문제는 해제에 따른 임차인은 반환만 하고 쌍방이 아니잖아요. 알겠죠? 임대인은 잘못에 의해서. 그러니까 해제로 인해서 쌍방이 같이 부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시행이 아니다. 별개다 이 말이고. 여기는요 무효 취소 해제.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53번 봐봐요. 53번. 자, 1번은 뭐예요? 1번 취소. 그럼 뭐다? 무조건 동시행. 2번은요 도급이죠. 수급인 도급인 무조건 동시행이에요. 동시행. 자, 3번은요 근저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 매매. 더 이상 뭐 필요 없죠? 근저당권이 있는 부동산 매매죠. 그럼 어때요? 근저당권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잔금 지급 의무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알겠죠? 매매니까 완전한 권리죠. 완전한 권리. 4번은요 임대차 보증금이네. 보증금인데 중량성 그 말이 아니네. 맨 끝에가 뭐가 나왔다? 임차권 등기라고 나왔네.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다음 5번은요 미등기죠. 미등기고 뭐고 매매는 무조건 뭐다? 등기하고 잔금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미등기고 뭐고 필요 없어. 등기하고 잔금 무슨 관계? 동시이행. 54번 봐봐요. 1번 매도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주택임차 보호법상 줄고요 임차권 등기네. 임차권 등기. 그러면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자, 2번은요 2번은 매수인의 선이행 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죠. 여기까지는 뭐다? 채무 불행이죠. 문제는 뭐죠? 줄고 잔대금 지급길이 도래했네. 그럼 이때부터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다. 근데 어떻게 동시행이다? 중도금 플러스 그 다음에 중도금에 대한 이자 플러스 그 다음에 잔금이 등기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알겠죠? 나왔죠? 매수인의 중도금 플러스 잔대금 지급 이 모든 것이 동시행이다. 3번은요 매매계약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뭐를 하지 않아도 이행하자. 그래서 봐봐 줄거 맨 앞에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두 번째 줄이요 관계에 있는 경우 바로 밑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아까 우리는 동시행이 있으면 무조건 이행지체다 아니다. 이런 봐봐. 동시행이다, 채무불이행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잘못 읽으면 중요한 키워드를 딱 봐야지. 잘못 읽으면 중간에 있다 보면 뭐가 틀린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동시행이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요 4번은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 제공 줄고 뭐라고? 몇 번? 한 번?
옆에 봐봐. 무슨 지체? 수령지체. 여기 맨 끝에. 수령지체는 계속 제공해야 돼? 한 번이야 돼? 계속 제공하면 항변권이 소멸하지만 한 번은 계속 제공이 아니죠? 항변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그럼 두 번째 줄로 봐봐.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 또 옆에 뭐라 해서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 과거. 그럼 과거는 현재는 있다 없다? 없다. 항변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4번은 다 나왔어. 수령지체가 하는 것이 다 나온 거라고. 자, 5번은요. 동시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줄고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여기죠.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잤죠? 자, 55번은요. 기존 채무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어미나 수표를 발행 교부한 경우 줄고 기존 채무의 이행 의무와 엄수표의 반항. 아까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 다음에 2번은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 줄고 부가가치세를 부담이자 매수인이 그럼 어떻게 해요? 부가세만 줘야 돼? 매매대금도 줘야 돼? 매매대금하고 부가세가 등기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관계.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은 근저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경매가 무효. 그럼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4번은요.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자 가압류 매매죠. 그럼 어떻게 한다? 가압류 말소 플러스 등기가 대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5번은요. 5번은 여기 보면 첫 번째 부동산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착오로 취소 등록하면 취소 무효 취소에 이제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뒤에 볼 필요 없어. 뒤에 읽으면 헷갈린다고 얘기했어. 취소가 되면 무효 취소에 이제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자, 56번은요. 1번 쌍무계약에서 쌍방채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자, 줄고 동시행관계. 아까 나왔던 말하고 똑같아. 동시행관계. 상대방 채무의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 그 다음에 줄고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여기 동시행이다. 채무불이행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아시겠죠? 지금 딱 나왔죠? 그러니까 고민하면 안 돼. 절대로 이거 막 복잡하게 막 이걸 설명하게 해석하려고 하고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 안 돼. 동시행이다. 딱 떠올려야지. 채무불이행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결론이 그거잖아요. 그래 가운데 내용이 뭐가 중요한지 않다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을 지고 또 나왔네. 먼저. 그럼 이건 또 수령지체란 말이 나오겠네. 알겠죠? 그러면은 항변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나오겠네. 알겠죠? 수령지체에 빠지겠다 할지라도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고 과거에만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 항변권은 뭐 하는 것은 아니다.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번 또 나왔네. 근저권이 뭐가 된다? 무효다. 무효. 근저권이 경매가 무효. 근저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일자에서 근저권자가 배당받았으나 줄고 경매가 무효. 그럼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4번은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뭐죠? 동시행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는 뭐가 된다? 허용된다. 그런데 그건 중요한 말이 아니고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안 나와. 우리 시험은 뭐다? 줄고 자동채권 줄고 자동채권은 뭐다? 자동채권은 상계할 수 없다. 수동채권은 상계할 수 있다. 알겠죠? 이것만 딱 알면 돼. 우리 이거 필요 없어. 사원 필요 없어. 자동채권은 상계하지 못한다. 자상하지 못한다. 수동채권은 상계할 수 있다. 이것만 알면 된다고. 자, 그 밑에 5번 차용증 반환. 차용증이 뭐죠? 채권 증서예요. 채권 증서하고 변제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만 동시행이다? 영수증이다. 자, 57번은요. 계약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의 내용에 따라서 그것이 줄고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결령관계를 인정. 이행상 결령관계 맨 끝에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이 지문은 절대로 나올 수 없다. 우리 시험에 나오면 이 지문은 5줄이다. 5줄. 알죠? 무정 글자가 지금 이건 10포인트인데 우리 시험은 11포인트 11.2인가 그러거든요. 포인트가. 그러니까 나오면은 12줄 나와. 알겠죠? 2번은요. 근저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무효.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2번 틀렸죠? 3번요. 매매네. 매매에서 부가세를 부담. 부가세. 매매인데 부가세네. 그러면 부가가치세 플러스 매매대금이 등기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4번은요, 보증금 반환이네. 그런데 보증금 반환은 동시인데 무슨 말이 나오면 안 된다고?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 있어 없어? 있네. 알겠죠? 그럼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5번은요, 취소네. 취소, 무효 취소 예전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여러분요, 그냥 50번 한번 봐. 안 푼 거 50번. 자, 50번 봤어요? 50번 당사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 줄고, 별개의 약정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그럼 맨 끝에 봐봐. 첫 번째 맨 끝에 특약이 없더라도 줄고, 특약이 없더라도 그러면 동시행이 아니야. 봐봐요. 여러분 봐봐. 저기 우리가요, 별개의 약정은 아니죠. 특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별개는 안 된다. 하나인다. 별개는 안 된다. 특약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요, 별개의 약정인데 특약이 없더라도 그랬잖아요. 그러면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2번은요, 쌍무계약에서 선이행 의무자 중도금이죠. 선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죠. 그러면 채무불이행이죠. 중요한 것은 줄고, 상대방 채무가 이행기에 도달, 거기 아주 중요해. 상대방 채무가 이행기 도달, 이걸 뭐라고 그래? 잔금 지급길. 여기 봐봐. 여기 봐봐요. 선이행인데 상대방이 이행기, 잔금 날짜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이 지문 잘 나와 우리 시험에. 아직 우리 기출문제 안 풀어서 그래. 여러분 이거 지금 풀고 난 다음에 국가고시 풀었죠? 이거 풀고 난 다음에 우리 기출문제 풀면 다 풀려야 돼. 안 풀리면 뇌가 이상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2번 틀렸죠? 3번은요, 당사자 일방의 이행 정황이 뭐 되지 않는다? 계속되지 않는다. 인생 끝났네. 항변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계속 적용돼야 된다. 자, 그럼 4번은요, 항변권이 있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 이행기가 도래. 그 채무자는 반대 채무의 이행 적용이 없는 한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줄고 이행기가 도래. 아까 뭐라 했어요? 이행기, 봐봐. 이행기 됐죠? 무슨 관계? 동시이행. 그건 뭐죠? 당연히 항변권을 뭐 하지 않아도 행사하지 않아도 당연히 뭐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이행지체다 아니다. 그림을 그대로 보면 되죠. 이행기다, 동시행이다, 당연히 행사하지 않아도 이 말이죠.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됐죠 지금? 알겠죠? 책을 읽는 거죠 그대로 그림을. 지금 이행지체 채무를 지지 않는다. 5번이요, 쌍무계약이 무효, 더 이상 불려 없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동시이행. 무슨 말인지 알겠죠?